제가 이제 CIO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부서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이제 삼성전자는 싸서 좋지 않아? 사도 괜찮지 않아? 하니까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부사장님 뉴스 안 보세요? 지금 반도체 전망 지금 완전 박살났어요. 지금 내 겁이 나서 어떻게 사요?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제가 그 삼성전자 10년 주가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 10년 그래프인데요. 언제 가장 그 장밋빛 전망이 삼성전자 앞으로 대박이야. 뭐 이런 뉴스, 매일 뉴스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요때였어요. 요때. 그리고 언제 기간에 뉴스 검색을 해보면 삼성전자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요때였어요. 요때. 예. 그래서 요때 제가 그랬죠. 아까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 가격을 미리 그 계산해 내놓고 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에도 이제 가격을 쓰기도 했는데 4만 원 이하 정도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4만 원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CIO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부서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이제 삼성전자는 싸서 좋지 않아? 사도 괜찮지 않아? 하니까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부사장님 뉴스 안 보세요? 지금 반도체 전망 지금 완전 박살났어요. 지금 내 겁이 나서 어떻게 사요?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때가 저점이었죠. 주가는 이때부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전망이 좋았나요? 이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전망이 아주 뭐 나쁘다고 할 때였어요. 그러더니 작년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뭐 다시 어디 재진입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좋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나 기사나 분석들은 사실은 가격을 따라다녀요. 가격이 떨어지면 전망 나쁘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면 막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전망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전망에 따라서 주식 운용을 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 하셔야 돼요. 미국의 시장 작년까지, 올해는 좀 하락을 했지만은 작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이 2021년이니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2% 초반, 1%대, 2% 초반, 10년 동안. 이게 고성장인가요? 저성장인가요? 한 평균 2%가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10년 동안 사람들이 경기 전망을 아주 잘했어. 아, 내년에는 1% 나올 거야. 내년에는 2%좀 넘겠네. 이런 전망을 잘하신 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를 전혀 못했을 거예요. 저성장이니까. 그런데 미국의 주식 시장은 그동안 4배 올랐어요. 4배. 계속 올랐죠. 그래서 전망을 아무리 잘하고 하지만은 그거 GDP하고 주식하고 연관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그 반도체 시장 전망은 해도 의미가 없고 맞아도 그것 따라 해서 또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의 과거를 봐요. 삼성전자는 과거 창립 이후부터 아마 적자 본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돈을 벌어서 계속 재산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 적자 본 적도 없고 ROE라고 하죠. 내가 가진 재산에서 몇 프로 수익이 나느냐라는 게 10% 이하로 빠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약간 몇 년 전에 깨어질까 말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그 10% 위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계속 꾸준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이런 주식이에요. 오래 본 내 친구인데 얘는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버는 애야.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애야.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노름해서 다 날려버리고 이런 거 안 하는 애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봤어.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그런데 아주 싸게 지금 빌려주면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이걸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사달라고 하는데 뭐 이걸 100만 원에 사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싸게 뭐 50만 원에 사라고 하네. 그 정도면 과거에 예를 보면 사기칠 애도 아니고
꾸준히 돈도 버는내고 why not?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전망을 하는 거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과거에 얘는 돈을 벌었다가 좀 덜 벌었다가 덜 벌었다 하지만은 꾸준히 계속 어느 정도 속도로 벌어오고 있네. 믿을만 하는 친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가격이면 나는 이 친구를 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좋은 가격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반도체가 갑자기 화랑이 되면 하이닉스는 또 확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는 저는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죠. 반도체, 가전,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일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싸지면 그 반도체를 비용으로 하는 휴대폰이나 가전의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꾸준한 미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미래 전망에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조금 매수, 아까 떨어지는 칼날에 이제 시작점을 잡고 더 떨어진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 아주 상당 부분이 주식이고요. 그 주식의 아주 상당 부분이 금융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주의 아주 상당 부분을 정권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금융주, 정권주 이러면 친구들이 야 그런 걸로 어떻게 돈 벌어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뭐 계속 지지부진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는 과거 성과가 이 금융주를 통해서 상당한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금융업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니 뭐 2차 전지니 메타버스니 바이오니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가 사정이 나쁜 모양이다. 가격이 오르면 회사 사정이 좋은갑다. 이렇게 하지만은 금융 쪽은 제가 집도 여의도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빌딩들도 한번 보면서 여기에 이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빌딩이구만.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잘 아는 주식이다. 이게 1번이에요. 잘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한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도 가장 싼 주식이 금융주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싸면 삼키고 비싸면 뱉어라가 우리 가치 투자의 모토잖아요. 싸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 가격은 뭐 이렇게 부침이 심한데 실적을 보면요. IMF라는 우리나라 초유의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의 매년 손익을 보면 적자를 본 횟수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흑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매년 꾸준히 어느 정도의 돈을 벌면서 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 그래서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별로 안 올라가고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가장 좋은 그 가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전망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이 실물 경제는 팔이 한 100개 있는 사람이에요. 반도체라는 팔, 메타버스라는 팔, 바이오라는 다리, 자동차 산업이라는 다리, 2차 전지라는 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예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어느 팔을 운동을 많이 해가 어느 팔이 더 커질까? 어느 다리가 더 많이 뛰어서 어느 다리 근육이 더 많아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항상 섹터 전망하고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우리나라 중에서 저 팔이 막 열심히, 저 반도체 팔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팔이 커질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실물 경제는 우리 몸의 일부죠. 하나를 구성하는 일부라면 금융업은 그 몸의 혈관이에요. 혈관. 돈이라는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팔이 막 운동량이 엄청 커서 그쪽이 커지면 그쪽에 혈관들이 많아져요.
많아질 거고 그쪽이 좋아지겠죠. 만약에 자동차라는 다리가 좀 약해지면 그쪽의 혈관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이 팔 100개, 다리 100개의 근육은 저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거고 근육 총량은 몸무게는 계속 증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혈관의 총량도 증가할 것이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팔이 클지 저쪽 다리가 작아질지를 전망하는 것은 맞출 확률이 너무 작아요. 작년에 메타버스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지금은 아마 뭐 올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그거를 따라다니기 뭐 알아서 맞출 수가 뭐 그거는 유튜브를 보든 뭘 봐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거 경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보면 왜 아니 저 사람들 저거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별로잖아. 하지만 우리는 금융업에 투자를 하면 좋다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전망 안 해도 돼요. 왜? 금융기관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를 열심히 고민해서 이번에는 저쪽 다리가 커지고 있어. 저쪽에 피를 공급해. 해서 그쪽 혈관을 키울 것이고 이쪽이 좋을 것 같아. 메타버스가 갑자기 대박을 터져. 그러면 그 메타버스 대박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금융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는 역할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보면 혈관을 공급해 주는 거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실물 경제에 빨대를 꼽고 거기에 영양분을 빨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항상 실물 경제 전체 평균의 성장 속도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더 성장해요. 그게 빨대 꽂고는 아주 효율적으로 더 성장을 돈을 더 벌도록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실물경제 전체 그걸 베타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 베타보다 베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는 것이 금융기관인데 그 금융기관이 가격이 좀 적정 가격도 아니고 박앤세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 싸게.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지?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트라우마가 옛날 IMF 때 금융기관들이 그때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꽤 있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IMF가 일어나면서 은행들, 증권회사들이 파산을 막 많이 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잘못되면 금융기관까지 연결이 된다. 위기가 오면 금융기관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금융기관은 안 좋다는 쪽으로 전망이 또 많이 나와요. 저금리 상황이 오래되니까 항상 그 전문가들 아니면 기사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은행들이 안 좋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한 10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은행들 돈 번 거 보면 계속 사상 최고치 돈을 벌어와요. 근데 이 사상 최고치 돈을 금융기관들이 버는 거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 하여튼 안 좋아. 뭐 그 금리가 낮으면 안 좋아. 약간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선입관처럼 그렇게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산업이 좋아지고 2차 전지 뭐 부동산 어느 쪽이 좋을지 이런 거 신경 쓰기가 싫어. 그럴 시간도 없어 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금융기관 중에 괜찮은 것들 몇 개 사놓고 계시면 아마 전반적인 다른 성과 평균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요. 제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저만큼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없을걸요. 저 굉장히 주식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계속 물타기 하고 사고 하는 쪽 계속 더 하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자마자 더 하락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나의 상당히 큰 재산이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왔어요. 이렇게 힘들 때 사모아 놓은 주식들이 나중에는 내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재산 손실을 입은 걸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더 믿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것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노동력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여기 젊은 분들 보세요. 주위에 젊은 분들 보세요. 그분들과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상대가 안 돼요. 훨씬 우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뿐만 아니고 금융까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두했을 거다. 세계에서 선두했을 것이다.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정부의 도움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요. 너무 꿈과 희망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충분히 싸면 사는 식의 그런 투자를 해서 그걸 계속 항아리에다가 모아놓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에 그냥 묻어버리세요. 묻어버리시고 지금 주가 조금 내려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열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맛있게 익은 술이 되어서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꼭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